경남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인 하귀남 변호사, 전 국회 대변인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순탄하게 시행까지 갈 줄 알았던 고성군 청소년 수당이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각에선 우려하던 결과가 현실화됐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자, 변호사님, 부결 예상하셨습니까?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된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역부족이었고 철학이 좀 달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성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백두현 군수인데 이 고성군 의회는 11명 의원 중 민주당이 2명밖에 없습니다. 예. 한국당이 6명이고 무소속이 3명인데 그 무소속은 대부분 보면 이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계열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고성 군수가 역점으로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청년 우리 그 아이들 청소년 수당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성장의 기반을 주자고 한, 그러나 또 보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냥 돈을 뿌리고 버리는 듯한 철학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군수가 의회를 설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네. 취임하고 1년 정도는 이제 도와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철학의 차이로 다시 벌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군수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좀 짚어주셨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요. 경기도 성남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이와 비슷한 청년 수당을 이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걸 확대하려고 해보니까 재정 부담 때문에 멈칫했던 경이 있거든요. 이번에 고성군 의회에서도 고성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성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는 고성군의 중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이 예산을 쓰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경남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네. 특히 군 단위 인구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학령 인구, 학교를 다닐 인구가 앞으로 30년 내로 많이 줄어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고성군의 상당수의 중고등학교가 학생 수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학교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학교를 유지하지 못하면 동네에서 애를 키우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면 저는 오히려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해요. 근데 고성의 중고등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또는 실제로 서울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특강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만큼 학생 한 사람의 소질과 수준과 재능에 맞게끔 이렇게 스마트 교육을 하는 이런 데 오히려 재원을 투자했으면은 고성군으로 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가겠다라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고성군은 이번 부결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내놓진 않았지만 재추진 의사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좀 퍼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좀 재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백두현 군수님은 아마 이것을 다시 추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치 세력이 약간의 철학의 차이인데 당신의 분명한 소신이 있는 것 같고 네.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의회를 설득해야 될 겁니다. 이 반대 논거 중에 보면 아니 예산안 올려놓고 통과되기도 조례 올려놓고 통과되기도 전에 먼저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된다고 보는 거냐라는 네.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국회 같은 경우도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예산안도 같이 편성합니다만 어쨌든 의회의 어떤 반대의 논거를 마련한 점에서는 의회 설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여론전, 그러니까 군민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콩나물 물 붓잖아요. 네. 당장 생각하면 그 콩나물에 붓는 물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그 콩나물은 자라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우리가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어른들 용돈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에게도 5만 원, 7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면 네.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그 군의 재정 여건상 30억 정도가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의 규모도 크지 않고 결국은 그 돈이 어디 가느냐.
아까 교수님은 뭐 학습 기자재 얘기를 하지만 그 학습 기자재는 결국은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바우처는 결국 국내에 쓰이는 거니까 학생들에게도 좋지만 국내의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여론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수출 규제로 경남의 공작기계 제조업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기업과 지자체가 챙겨야 할 방안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 재계가 바짝 긴장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일본이 반도체 기술,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의 한 20-30%를 차지하는 반도체 기술을 겨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8월 1일부터 수출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게 그동안 한국의 일본의 말로는 자기들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그러니까 네. 믿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데 상당히 특혜를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그냥 원래 상태로 돌리겠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된 게 우리가 한 20-30년 됩니다. 네. 근데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랬던 것인데 그걸 돌려서 이제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게 일본의 주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반도체 이런 장비들을 가는 것이지만 근데 에칭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정밀 기계로 확산이 됩니다. 벌써 네. 정밀 기계 쪽 공작 기계의 탄소 섬유로 확대될 수 있다고 일본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네. 한 전체 한 이게 1,700개, 1,500~600개의 저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 중에 창원호수는 가장 민감한 것이 CNC 같은 컴퓨터 제어 공작 정밀 공작 기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네. 기계공단이기 때문에 정밀 기계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최근에 나온 일본의 그 조치로는 창원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8월로 확산되고 점차 이 그 한일 간의 이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면은 이제 그게 상당히 극히 되죠. 이게 지금 특히나 그 기계 같은 경우에 거의 일본 의존도가 높고요. 네. 독일산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일본 경제랑 협력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원 상공회의소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내놨습니다. 네, 말씀처럼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장기화될 걸로 보이면서 창원 상공회의소가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좀 내놨죠. 예. 창원 상공회의소는 이제 그 역내 업체들을 이제 모니터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출 규제 어떤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당장은 우리 창원 관내의 업체가 받을 영향은 조금은 제한적이겠지만 이것이 네. 장기화되고 품목이 더 확대되게 되면 우리 창원에 있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작기계, 정밀기계 위주로 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보고를 내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창원에는 대일본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입 기업이 많거든요. 우리는 기계 완성품을 주로 수출하거나 제조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핵심 제어 기술들은 거의가 일본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은 몇 개의 품목이지만 점점 늘려서 또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규제한다니까 대상 아닌 것들도 수출에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수출 규제 품목이 공작기계 핵심 부품으로까지 확대가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네. 그렇게 되면 좀 타격이 예, 불가피하겠어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게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이미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 대상이라 전략물자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이게 믿을 수 있는 국가한테만 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대량 살상 무기 제작으로 기술이 전용되거나 그 소재가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국가한테 이게 수출되어서 이게 말하자면은 그 오히려 일본을 위협하고 우방을 위협하는 일은 안 되겠다. 뭐 기업하는 사람들로서야 많이 팔면 좋겠죠. 많이 팔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국가 안보 이익이라는 거 여기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 어떤 체제에 가입돼 있고 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전략 물자가 한 1,600~1,700개 중에요. 민간 품목, 비민간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민간 품목은 개별 건수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심사를 하는 것이고 비민간 품목은 3년 단위로 포괄을 하던 곳인데 지금 불화수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당장 등에 불러 떨어지는 불화수소의 경우는 비민간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별 확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지금 우리 기업을 딱 옥죄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그 이런 전략 물자 1,600개 중에 예시된 게 공작기계, CNC, 이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 컨트롤러 같은 거요. 탄소, 섬유, 해양, 품목이 이미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따라서 정말 확대가 될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칠 특히 기계공업 비중도 높은 우리 창원 산단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정말로 이렇게 품목이 확대되면 창원 상의가 내놓은 보고서와 같은 현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어떻습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수의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 언젠가 올 때가 있겠지만 이제 드디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실제 네.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가 소재나 부품에 있어서도 대일 의존도를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예. 일본도 아주 그 냉철하게 또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행태를 취한 것이 우리 가장 아프고 약한 고리를 찔렀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제2의 오일 쇼크와 같은 그런 사태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겁니다. 당장 일본도 우리에게 부품을 수출하고 하던 그 기업들도 막히니까 그들도 피해를 입잖아요. 네. 자기들 피해를 입으면서도 우리 한국을 견제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더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한번 막아보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진 거잖아요. 네. 당장은 우리 지역에 특히 공작기계, 정밀기계 기업들이 타격을 굉장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일본의 그 의도가 단순 그냥 찔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이고 의도적인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안 되면 독일로, 독일이 안 되면 중국으로라도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다시 우리의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이 이제는 때가 온 거죠.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가까운 일본의 완성품을 이미 만들어진 걸 수입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씩 미뤄왔던 것이 이제 드디어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라온 거고 이 현실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대체 다변화하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약간 흔들릴 겁니다. 뒤로 좀 밀릴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극복의 민족이니까 저는 뭐 다변화하고 비용을 좀 더 늘리더라도 또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점차 이게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되기 전이지만 혹시 지금 상황만으로도 좀 타격을 입은 창원 기업들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만 소재 부품만으로는 판매가 안 되거든요. 예. 우리의 완성품이 같이 들어가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다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현실적인 타격은 외자 기업들. 지금 이제 우리 국가 산단에 창원 국가 산단 그리고 마산의 자유무역 지역에 옛날 소니나 태양유전이나 뭐 옛날 이름으로는 그런 외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마산에 같으면 또 덴소전자 같은 네. 경우도 이런 부품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 부품 기업들이 일본 자국에서 조달이 안 되면 오래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는 이제 철수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이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기에 수출 자유 지역 그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규모가 많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올 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 왔다는 정도에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공작기계 핵심 부품이라고 가장 알려져 있는 게 수치 제어반이라는 건데 이게 네네. 무슨 장치입니까? 이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 컨트롤러인데 이게 만드는 게 이제 일본의 화낙하고 독일의 지멘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이라는 게 우리가 무조건 일본에 의존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근거리에서 그 이미 개발된 기술, 이미 개발되는 기술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이런 의존적 상호 의존적 형태였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빨리 개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네. 금방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물론 이번 계기로 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해야겠지만 그게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를 막아야 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수주의 절벽이 오고 또 투자의 절벽이 오면은 기업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특히나 약한 기업, 중소기업부터 옵니다. 그 기업의 그 충격을 막아가면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교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정부의 역할은 지금 뭐 자꾸 그 한일 간의 무슨 갈등 고조, 물론 우리가 이번에 이 대목에서 일본의 전략적 목표가 뭔지 분명히 보고 전략적 대비도 세워야겠습니다만 전술적으로는 이 시기에 그런 급격한 타격, 우리에게 지금 급소를 때린 거거든요. 급소를 막아가면서 예봉을 피해가면서
저쪽에 다시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서 진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네. 이 기업들이 이제 빨리 자기 기술을 길러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기업들은 스스로 기르게 하고 이런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도록 갑자기 투자가 줄어들고 외자 기업이 빠지고 또는 수주가 안 되고 핵심 부품을 못 구해서 큰 충격을 받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CNC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이게 참 지금 세계적으로 그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그걸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우리 자립 기술을 만들자라고 갑자기 기업에 강요하면은 그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바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앞서 일본과 수출입하는 기업들이 참 창원에 많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창원상에도 실제로 뭐 일본계 기업이 외국인 투자 기업 중 절반이 창원에 있다고 좀 우려를 표하고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상공회의소는 그 관내의 기업들의 그 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보고를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가면 피해가 온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남도에서도 8개 기관이 이제 모여가지고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경남 테크노파크 같은 도 연구기관, 재료연구소, 또 세라믹 연구원 같은 8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현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대응책을 또 지원을 할 것인지를 서로 이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재와 부품 산업이 사실 대일본 의존도가 높고 어떤 때는 수출입의 55% 정도를 차지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일본에 비해서 한 1.3년 정도 떨어지는 지금 현재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와 또 정부 지원에 연계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내놓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좀 이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정부가 긴히 협조하겠다는 것이고, 네. 이제 차제 저희들은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지역의 민관학뿐만 아니라 타격은 우리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권에 많은 인력과 인재와 경험과 기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적응이 될 텐데 일례로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일본산 의약품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부 약사들이 일본산 의약품의 대체 약품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큰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판 어떤 뭐랄까 국산품 장려 운동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다채롭게 연계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기계 산업이나 부품 산업이 어려운 이 부분도 우리끼리만 끙끙댈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보완과 대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시는 물론이고 뭐 도 정부 차원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좀 중장기적인 대안입니다. 단기적인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갑작스러운 일본의 전략 물자 공급 이 옥죄기에 그 피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교적 해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일본이나 국제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동원해서 또 미국의 협력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감정적인 충동을 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 국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산업을 키워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겠지만 정부는 이 산업이 바로 입는 직격탄, 지금 일본이 지금 하는 것이 대체 가능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급소를 찌르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정부가 이 문제에 나서서 대일 외교 협상력을 높여야 되고 100% 이길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반일로 나가면은 우리도 그만큼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당장 제일교포들 지금 불매운동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네. 우리 경남이 농산물 수출이 일본이 많습니다. 예. 40%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중에 상당 부분이 경남 겁니다. 파프리카, 딸기. 지금 이게 만일 일본에서 이 여파로 우리 국산 딸기나 이걸 또는 파프리카를 사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 경남 산업에 직격탄이 들어옵니다. 농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살아있게 생각해서 이 무역이 일본이 잘못한 거는 무역은 무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네. 협력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복 조치를 나가고 반일 운동, 반한 운동을 나가는 이런 어떤 악순환을 우리 스스로가 정부부터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오히려 우리에겐 핵심 부품 국산화로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화 미국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도내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